안녕하세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조기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 3 소켓의 주소 체계와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켓에 할당되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인터넷 주소란 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보통 IP 어드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의 상에서 컴퓨터는 구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기 위해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소를 말합니다. 뭐 대구 광역시 북구 뭐뭐뭐 동 뭐뭐뭐 번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쪽으로 가야겠죠. 자,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를 구분한 것으로 바꿔 4바이트 주소 체계인 IP 버전 4와 16바이트 주소 체계인 버전 6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환경상 IP 버전 4만 볼 거예요. 4바이트니까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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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4개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많이 보는 거 경대 같은 경우는 155, 230, 90, 뭐 122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IP 버전 4 주소 체계입니다. 소켓을 생성할 때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지정해야 되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나뉘고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찾고 호스트 주소를 이용해서 호스트를 구분합니다. 여기와 여기 덩어리가 있죠. 컴퓨터가 하나 둘 셋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라우터 같은 걸 통해서 쭉 인터넷으로 날아갑니다.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주소라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담당하고 특정 네트워크 도착해서 호스트로 가는 거를 뭐합니까? 호스트 아이디라는 데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를 많이 쓰고 그것도 E 클래스도 있는데 그건 아직 리저브드라서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 즉 네트워크 아이디가 하나, 나머지 호스트 아이디로 다 쓰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종류는 적겠지만 호스트 아이디 종류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죠. B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2개, 호스트 아이디가 2개. C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하나, 둘, 셋, 호스트 아이디는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실제 호스트의 개수는 A 클래스가 가장 많고 근데 실제 존재하는 네트워크는 C 클래스가 가장 많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되면 네트워크 주소를 말하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래도 네트워크를 말하는 주소까지만 가고 여기서 보시면 203, 211, 172가 요 네트워크 망을 말하겠네요. 그러면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까지 전달하고 이 다음부터는 103이잖아요. 103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게 호스트 아이디,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게 여기서까지 가는 게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게 호스트 아이디입니다. 자, 그리고 A 클래스의 첫 번째 바이트는 0에서 127, B 클래스 128에서 191, C 클래스는 192부터 223. 즉 앞에 있는 1바이트만 보고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달리 말하면 항상 A 클래스는 첫 바이트가 0이라서 계산해 보면 0부터 127까지밖에 못 써요. 그다음 B 클래스는 10, 110. 즉 비트로 볼 때는 요거 3개만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다시피 첫 번째 바이트 정보만 참조해도 IP 주소의 클래스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아이디 주소의 경계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볼게요. 자, 포트 번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네트워크 2개가 있고 호스트가 있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데이터가 쭉 번호가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건 호스트 아이디. 해당 컴퓨터에서 특정 프로세스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포트 번호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고 볼게요. IP는 컴퓨터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야 되며 포트 번호는 소켓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켓이라고도 하고
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 프로세스에서 올라갈 때 포트 번호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는 둘 이상의 소켓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포트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할당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포트는 16비트로 표현되며 그 값은 0부터 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1023까지는 웰론 포트라고 해서 이미 용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충돌이 나겠죠. 같은 포트를 쓰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가 왔는데 올라가는 공간이 두 개 있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용도로만 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80 포트는 웨이비로 쓰기도 하고 21 포트는 FTP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가 왔네요. 포트 번호가 1020이라면 운영체제에서 1020 쪽에 보내주면 되고 2030이라면 2030에 맞는 소켓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면 되는 거죠. 네, 우린 자동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이리로 가라 절로 가라 말 안 하고 번호만 이것만 확실히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소 정보의 표현을 위해서 구조체가 존재하는데 구조체 첫 번째 보면 소켓 어드레스 인이라는 구조체가 존재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패밀리, 포트, 어드레스, 제로로 이루어진 8바이트가 있습니다. 요게 왜 있는지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호환성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나온 소켓 어드레스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한번 보시는데 U자가 붙으면 unsigned입니다. 즉 부호가 없는 거죠. 부호가 없는 게 왜 없냐면 주소 체계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unsigned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뭡니까?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 addr이라고 in address라고 보시면 in address는 inres 타입인데 이 타입을 볼게요. IP 주소 정보를 정본하고 unsigned int 3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IP 버전 4 인터넷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32비트니까 하나, 둘, 셋, 넷, 8비트가 8비트가 4개니까 32비트가 맞죠. 자, 인터넷 IP 어드레스 포즈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신패밀리에서는 AFINS라고 버전 4를 주소 체계를 쓴다. 6가 붙으면 IP 버전 6고 로컬은 로컬 통신을 위한 유닉스 프로토콜의 주소 체계입니다. 아직은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선 두 개만 볼 겁니다. 포트 번호 16비트 포트 번호로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로 저장이 됩니다. 네트워크 바이트 주소가 이게 뭐 중요하면 빅 엔디언 하고 리틀 엔디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차후에 바로 나오니까 볼게요. 네트워크 바이트 주소라는 거는 빅 엔디언 방식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신 어드레스가 있는데 32비트 IP 주소로 정도하고 네트워크 바이트 주소로 저장합니다. 이것도 빅 엔디언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제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멤버이며 반드시 0으로 채워야 한다. 여기 나오다시피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소켓 어드레스는 구조체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 보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소켓 어드레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소켓 어드레스라는 녀석을 사용했습니다. 주소를 표현할 때. 근데 요거 구조를 보시면 뭐 주소 체계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14바이트만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옛날에 요 인터넷 처음 생길 때는 우리가 쓰는 TCP/IP 주소 체계가 100% 다 쓰는 상상을 안 했어요. 여러 개의 표준은 여러 개의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딱 됐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이더넷의 TCP/IP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만 이쪽에만 맞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14바이트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그 당시에 나오는 방법들을 다 호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거하고 한번 볼게요. 소켓 어드레스인가 소켓 어드레스 요거 두 개를 차이점을 봅시다. 앞에 패밀리는 1대1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포트 IP 그 다음에 8바이트의 제로가 존재합니다. 그럼 다 합쳐 볼게요. 이게 포트가 2바이트고 IP 주소가 몇 바이트였어요?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몇 바이트예요? 1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여기도 데이터에도 몇 바이트예요? 14바이트예요. 그럼 이거를 맞춰야지만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2바이트하고 4바이트지만 여기에 14바이트와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8바이트의 제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앰퍼샌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함수 bind라는 함수를 잘 보시면 포인트로 받게 돼 있어서 앰퍼샌드로 썼죠. 주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켓의 서버 어드레스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소켓 어드레스 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소켓 어드레스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이거는 구조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밑에서 보다시피 크기하고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뭘 하시면 되겠어요? 전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건 보낼 때 처음에는 소켓 어드레스로 되어 있지만 받는 바인드의 원래 함수 받는 인자가 받는 데서는 소켓 어드레스라는 구조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 소켓 어드레스 포인터 주소기 때문에 이걸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밑에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보면 소켓 어드레스는 다양한 주소체계의 주소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정의되었다. 그래서 버전4 주소 정보를 담기가 불편하다. 이에 동일한 바이트열을 구성하는 구조체 소켓 어드레스 인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쉽게 IP 버전4 주소 정보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와 인터넷 주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PU 따라 달라지는 정수 표현이 있는데 CPU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빅 에디안, 리틀 에디안이 있는데 CPU에 따라서 상위 바이트를 하위 바이트 메모리 주소에 저장하기도 하고 상위 바이트를 상위 메모리 주소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즉 CPU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RISC라고 하고 CISC라는 CPU가 두 가지 있었어요. 이게 reduce, I는 instruction입니다. C는 complex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instruction, 즉 CPU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았습니다. 왜? 일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나오는 게 sun, 모토롤라 같은 게 떴습니다. 이거 모토롤라입니다. 그 다음에 CISC는 인텔 계열 칩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X86이죠. 자, 그 당시는 RISC, 즉 선이나 모토롤라 칩이 대세였습니다. 인터넷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세였고 대다수의 모든 설정들이 이거를 위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가면서 인스트럭션이 복잡해진 게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텔로 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는 인텔 계열이 많았고 CISC죠. 네트워크 장비 쪽은 RISC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CPU 보는, 즉 CPU에서 메모리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제 빅 엔디안 방식과 리틀 엔디안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밑에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 빅 엔디안 방식은 뭡니까? 정수가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빅이니까 큰 거부터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주소로 데이터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가장 높은 비트입니다. 가장 높은 비트, 즉 빅부터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빅 에디안 방식으로 RISC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역으로 작은 놈부터 저장합니다. 리틀 에디안 방식입니다. 이 녀석이 무슨 방식입니까? 이 녀석이 CISC에서 쓴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뭡니까? 빅 에디안 시스템하고 리틀 에디안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0x1234라는 거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x1234고 빅 에디안 방식이라면 뭐부터 전송합니까? 즉 낮은 주소부터 전송을 하잖아요. 값이 낮은 게 아니고 주소입니다. 그러면 0x12, 0x12, 0x34, 0x56, 0x78로 갑니다. 근데 리틀 에디안 방식에서는 0x1234를 순서대로 수신하겠죠. 근데 이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막자는 겁니다. 그거 하시고, 그러면 호스트 바이트하고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를 볼게요. 호스트는 무슨 방식입니까? CPU별 데이터 저장 방식을 의미하는데 보통 호스트는 우리가 리틀 엔디안 방식이고 네트워크는 빅 엔디안 방식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빅 엔디안이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H2N2, H2N, N2 나옵니다. 자, 그래서 H2N에서는 뭐뭐 호스트는 호스트 바이트 순서를 말하고 N은 네트워크 바이트 주소를 말합니다. 즉 호스트 주소를 뭐로 바꿔달라? 네트워크 주소로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S하고 L은 short나 long이냐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함수가 위함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호스트 네트워크 아이디를 순서를 바꿔줬잖아요. 만약에 요것처럼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체계를 호스트 체계로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short면 이래 되겠죠. 줄여서 NTHS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변환 예를 보겠습니다. 호스트 포트가 0x1234, 호스트 어드레스가 0x12345677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를 네트워크로 바꿔달라, 호스트를 네트워크로 바꿔라 두 개를 다 돌려봤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포트하고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이제 이거는 빅 에디안 방식이고 호스트는 뭡니까? 리틀 엔디안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 오더로 출력하면 0x1234 그대로 되겠지만 네트워크 오더로 순서로 바꾸면 0x3412 이거는 16비트를 말하는 거니까 3412로 저장이 되죠. 만약에 어드레스도 똑같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주소의 초기화와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net addr이라는 함수를 볼게요. 이게 함수가 보시면 뒤에 오는 문자 열이 옵니다. 문자 열을 받아서 인터넷 주소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즉 성공 시 빅 엔디안으로 변환된 30비트 정수값이 나오고 실패했으면 요 뒤에 게 에러 값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주소와 같이 점이 찍힌 10진수로 표현된 문자를 전달하면 해당 문자열 정보를 참조해서 IP 주소 정보를 32비트 정수용으로 반환하는 역할이 바로 이합니다. 자, 첫 번째 뭐랍니까? 문자를 수로 바꾸는 역할. 두 번째, 그리고 이것들을 뭐합니까? 32비트 주소 체계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즉 1, 2, 3, 4 여기 두 가지 주소가 있고 첫 번째 inet addr이라고 해서 inet addr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컨버터 어드레스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문자를 수로, 두 번째 수를 주소 체계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할을 볼게요. 컨버트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오더드 인티저라고 출력했는데 보시면 자,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네요. 무슨 방식입니까? 1번 문자로 수로 바꾸는 거에서 더 중요한 게 수를 주소로 바꾸는 데서 수를 리틀 에디안 방식으로 바꿉니까? 빅 에디안 방식으로 바꿉니까? 자, 출력물을 잘 보시면 뭐로 바꿔요? 출력물이 1, 2, 3, 4인데 그래서 출력하면 4, 3, 2, 1로 되죠. 즉 어떻게 바꿔요? 빅 엔디안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의 기능은 추가를 더 할게요. 중요한 겁니다. 일부러 설명 안 했는데 빅 엔디안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즉 N2H 이거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2번에 왜 에러가 났을까요? 자, 256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1바이트는 0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환을 해봤지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256은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에러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항상 해도 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inet, addr, aton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기능상으로 inet add 함수와 동일하고 다만 구조체 변수에 변환된 결과가 저장된다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성공 시 1리턴, 실패 시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그냥 결과값으로 뭘 줬습니까? 주소 체계를 던져줬어요. 주소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랍니까? 앞에 있는 요 주소를 인터넷 주소 체계, 즉 struct in addr 32비트 주소를 저장한 놈 있죠? 요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요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뭡니까?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공 시 1, 실패 시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기능은 동일합니다. 문자를 뭐로 바꿨습니까? 수. 맞죠? 그 다음에 수를 뭐로 바꿔요? 주소 체계로 바꿨습니다.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오더로 바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inet aton 함수는 반대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로 전열된 정수형 IP 주소 정보를 우리가 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문자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N2A가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드레스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호스트 뭡니까? 호스트 투 네트워크를 바꿔도 저장을 했고 호스트 투 네트워크로 바꿔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저장이 되고 뭐 여기는 뭐 요런 주소가 뭐 저장이 됐네요. 자, 이제 inet NTOA를 돌려봅니다. 이게 따로 불러야 되는데 저는 NTOA가 더 편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주소 체계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아서 이제 뭡니까? 이 주소는 실제 주소고, 실제 주소고 빅 엔디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inet 돌리면 뭐라고 반환돼요? 이게 이제 문자 열로 반환이 되는데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출력을 해볼게요. 닷 데시멀 노테이션으로 하면 이게 1, 2, 3, 4니까 그대로 1, 2, 3, 4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그 배운 거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주소를 뭐로 바꿔요?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자 처음에 나온 주소는 1, 2, 3, 4입니다. 자 이거를 뭘 돌렸습니까? 이거를 H2NL로 돌리면 4, 3, 2, 1이 되죠. 이게 지금 뭐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까 어드레스 1번 ADDR 1번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돌렸습니까? inet ntoa를 돌렸습니다. 그럼 답이 여기 나와요. 1, 2, 3, 4 다시 1, 2, 3, 4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inet ntoa는 무슨 역할을 또 합니까? 빅 방식을 little endian 방식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함수들은 전부 다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기능과 문자와 수와 문자를 변환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기능도 다 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의 초기화를 한번 보시는데 자 위에 거는 서버 IP가 되어 있고 실제 주소책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을 볼게요. 자 서버 IP, 서버 포트가 위에 문자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패밀리에서는 AF-INS라고 IP 버전 4를 쓰겠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가 있습니다. 서버 주소가 서버 IP가 있죠. 서버 IP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 포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inet ADDR 이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기능을 생각해 보시고 이거 다시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가 우리가 지금 문자로 전달받은 걸 수로 바꾸고 수로 바꾼 걸 네트워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소 체계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야겠죠. 다시 한번 문자를 수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오는 주소 체계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서버 포트는 뭡니까? 지금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수로 바꿔야겠죠. 그게 ATOI입니다. 문자를 수로 바꿨습니다. 문자를 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H2NS에서 뭐가 됩니까? 호스트 오더를 네트워크 오더 체계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 거를 볼게요. 다음 거는 보시면 위에 거는 한번 보시고 실제 역할을 한번 봅시다. 패밀리는 AF-INET. 자 그리고 서버 측에서 보내는 정보인데 여기서 in ADDR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컴퓨터의 IP를 소켓에 부여할 때 사용되는 것이 in ADDRN이다. 이는 서버 프로그램의 구현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버에서는 왜 in ADDRN을 쓸까요? 자, 서버 컴퓨터가 있다면 NIC라는 네트워크 카드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다수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소켓에 명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항에 맞게 설정된 NIC 쪽 이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in ADDR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맞는 NIC에 배정된 주소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이 서버 포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서버 때문 즉 NIC가 여러 개 있는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뭐 접속을 하는 건데 뭐 IP 주소 뭐 포트 그러면 서버 포트 이걸 열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버의 실행 방식이고 서버의 리스닝 소켓 주소는 in ADDRN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즉 배당된 NIC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쪽 주소를 가지고 쓰면 돼요. 그리고 소켓의 포트 번호만 인자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같은 경우는 연결할 서버의 IP 포트 번호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쪽에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27.0.1은 루프백 주소라고 해서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면 NIC 카드가 있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즉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룩백 주소라고 불러요. 이는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IP, 컴퓨터 IP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환경상 서버, 클라이언트, 컴퓨터, 서버, 컴퓨터 따로 두고 통신하면 좋겠죠. 환경이 그래 안 되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에 클라이언트, 서버를 다 해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룩백 주소를 써야 됩니다. 룩백 주소를 전달한 이유는 서버, 클라이언트 한 대의 컴퓨터에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다면 룩백 주소를 쓰시면 안 되고 실제 그 서버 IP를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인드가 나옵니다. 바인드에 대해서 볼게요. 바인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서버의 측면에서 소켓을 생성하죠. 그러면 이 소켓에 IP하고 맞죠? 파일 디스크립트 즉 야를 가져와서 IP를 리스닝 IP를 전달시켜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인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여기는 리스닝 소켓입니다. 실제 통신을 하는 소켓은 따로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쭉 내려온 거 보고 여기서 이거는 이 정도는 보면 느끼고 in ADDR N이가 있는 거 보니까 서버 측이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포트를 뭐 변환하는 거고 이제 바인드만 봅시다. 자, 서버 소켓 즉 위에서 만든 서버 소켓을 내가 바인드 하겠다. 무슨 내용으로? 위에서 전달받은 서버 ADDR 여기서 전달받은 이걸로 전달을 하겠다. 이 주소는 실제 무슨 값이 들어가냐? NIC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배정받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 ADDR N으로 내가 배정을 받겠다. 그 다음에 그 크기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켓에 여기 나오다시피 소켓에 파일 디스크립트 소켓 디스크립트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IP를 배당하는 방식이 이루어서 리스닝 소켓에 실제 IP 주소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